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입니다. 어제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감명 깊게 보셨을 텐데요. 뒤이어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남과 북 모두가 약속이라 한 듯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과 기쁨 속에는 언제나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합을 맞춰보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아리랑처럼 우리 민족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정진해 나갈 것이라 믿어봅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뉴스K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은 국민 대리운전, 국민마켓과 함께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팬다,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어는 평화 송이버섯으로 온다입니다. 송이버섯 얘기하니까 선물이 떠오르는데 추석 이제 연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댁에 계시면서 선물 받으셔야 할 텐데. 아니요. 스튜디오 오셔서. 저 이번에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저 통영이라는 처가에 내려갑니다. 오늘 저녁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방송 다 접었습니다. 예. 돈 안 벌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 우리끼리 이거 뭐 추석 선물이라도 주고 받아야 할 텐데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생략. 방송이나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예. 송이버섯 얘기 나오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돌아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와서 오자마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찾아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밝혔다. 그러니까 다만 북미 간 합의한 4개의 합의 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만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이행을 해야 돼요. 미국이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걸 표명했다는 거죠. 예. 그 평양군사선에 사용한 참관, 영구적 폐기, 이걸 결국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와 같은 뜻이고, 내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아마도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중재에 대한 좀 강한 의지,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이 쏠렸던 이 종전선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정치선언이니까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주한미군 이야기도 했는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한 것이다. 또 이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그 폭넓게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랑 이야기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은 또 많은 예. 얘기들이 또 있었던 것 그 같아요. 플러스 알파 중에 뭔가 좀 결정적인 것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거치면서 북미 간의 협상도 이제 급물살 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영구적 영변의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표명했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환영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다음 주에 리용호 외무상을 뉴욕에서 만나자 초청했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대표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예. 이게 정해진 거예요. 연락이 예. 됐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측이 밝히지 않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사찰 허용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거든요. 예. 이건 따로 얘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사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예. 사실상 IAEA 사찰 수용을 협상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폼페이오의 말이 예. 이런 견해도 있고 예. 아니다. 이건 물 밑에서 교감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 밑에서 이미 교감한 거 아니냐. 예. 특히 우리 이 대표 측이나 뭐 통해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가기 전에 예. 그 김정은 친서라는 것을 트럼프에게 따로 이렇게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바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까지 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어떤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빈 채널 그러니까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합의문만 보면은 말씀하신 핵 사찰 예. 뭐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고무적인 반응, 예. 저 보이면 말씀하신 대로 글쎄 또 뭔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송이버섯 얘기, 예. 이 송이버섯 2톤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송이버섯 자체가요. 예,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 2,000kg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편으로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보내드릴 것이다. 지금 고령자를 우선해서 4천여 명을 선정했고 각 500g씩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예. 전체가 2톤이니까 예. 4,000명 곱하기 500g 하면은 예. 야, 남는 거 하나도 없네. 그 옆에서 탐내는 사람들 제법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전혀 지금 없겠어요. 포장 작업하고 있대요. 예. 포장 작업 건드리면 안 돼요. 단 하나도 남는 게 없겠어요. 지금 미상봉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이분들 드려야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이산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참 1년 전만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통일은 이렇게 송이버섯을 통해서 평화도 같이 오는 겁니다. 예, 이산가족분들 뭐 좀 마음의 위안이라도 그나마 좀 이 송이버섯 갖고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주택 공급 그 대상지 오늘 드디어 발표가 났죠? 10시에 발표를 했어요. 10시에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앞서 정부가 44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36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예. 14곳의 입지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남는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제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성동구치소 자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서울도 여러 곳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광명시 그리고 성남 뭐 이런 인천 거만 역세권 등등등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이 택지 강력하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
투기꾼들이 여기서 장난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그래요? 지금 당장 오늘 발표된 것들 뭐 그냥 가격 올라가고 그런 그렇죠. 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투기꾼들이 예전처럼 좀 표현이 그렇다. 아더치거나 다른 말 없어요? 이러지 못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요? 아파트 1억 내려서 나왔는데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엄중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공급지를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한 5, 6년 걸려요. 5, 6년 후에 효과가 나는 것인데 일단 공급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죠.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충분하다 이 신호를 시장에 줘야 안정이 지속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거 논란됐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린벨트는요.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은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강력한 의견이었는데 서울시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된 건. 1단계에서는 국토부가 포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요.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오랜만에 분양 시장이 기지개 켠다는 얘기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5, 6년 전에 건설됐던 거죠. 10월에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3천 가구, 연말까지 4분기 전체로 봐도 전국에 13만 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그 포털 검색 보니까 검색 1위로 하루 종일 아파트 투유 그게 실검 1위로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이제 위례 신도시 이를 비롯해 2기 신도시 분양이 잇따르는데 9.13 대책 이후 사실상 첫 분양이기 때문에 연말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가요. 시세 대비 되게 저렴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도 하남시도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청약 수요가 쏠릴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힐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워낙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택지 발표하기 하루 전인 어제 경기도 얘기죠?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20만 호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경기 이 일대에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20만 호에 지금 13만 7천 호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건설 임대예요. 나머지 6만 3천 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해서 임대하기로 했고요. 공급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이 57만 6천 호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의 8.5%에서 2022년까지는 11.6%까지 올라간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아마 이제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전에는 공공임대주택 하면은 왠지 그 인상이 좀 이렇게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곳, 좀 낡고 허름하고 이런 거 떠오르는데 요즘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이 중점적으로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되고
도시재생 개념과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결코 옛날처럼 막 낡고 그런데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당장 뭐 좀 깨끗한 집 가야죠. 들어가고 싶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개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공급하겠다고 물량 얘기하죠. 예.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이미 분양이 10월 달부터 되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참여정부 때 국정 동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었거든요. 예. 이번에 꽉 잡으려고 지자체와 정부 같이 협력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경기도가 또 적극적인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게 아주 눈길을 끄네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내놨어요. 법원 행정처 폐지. 예.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원 행정처 아예 없애겠다. 예. 이걸 꺼냈네요. 예, 말 들으니까 속은 시원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는 25일이 벌써 김명수 대법원의 취임 1주년인데요. 앞으로 추진할 사법개혁은 원점부터 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원점부터 출발해서 뭘 하느냐. 사법농단의 진앙지인 법원 행정체를 폐지하겠다. 속 시원하다. 예. 그 대신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주고 집행 업무만 맡는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해서 재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관들은 뭐 그런 일은 안 하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사법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문화도 바꾸는 거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숙고해왔는데 이건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침묵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말도 안 되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대법원 재판거래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대법원장이 사법개혁하겠다,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이건 이제 좋은데, 예. 저는 문제는 예. 바로 이제 그 얘기 한 날 법원이 또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오늘 유해용 예. 그 재판 연구관. 재판연구원. 그러니까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접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유해영 전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하고 그런 사람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역시 계속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매주 토요일 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법원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유해용 전 연구관 검찰은 증거인멸했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아우. 예. 아우. 왜 아우? 왜? 아우. 패고 싶어요? 팬다? 시사 팬다. 예. 아우. 해주고 싶어. 그리고 네. 일본 아베 총리 대단해요. 최장기 집권 총리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베 총리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에?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난다고. 왜요? 스캔들이고 뭐고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데 네. 집권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아베 총리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역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7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총재 그리고 총리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딱 되자마자 딱 이야기하는 게 헌법 개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평화헌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위대를 이제 공식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향후 재임 기간 관련
기록 예상을 해보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이런 강력한 그리고 장기간 이런 총리가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9년이죠, 9년 예. 동안 이렇게 그 뭐랄까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아씨 이 왜 법원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니까 힘이 빠지지? 우울하죠. 예, 우울해지네. 화도 좀 나고. 예.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한반도가 예. 북미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북미 간에 뭐 수교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그러고 나면 한숨 돌리고 나면 또 일본이 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미치겠다. 일본이 참 앞으로 지진 계속 나고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 자기들이 살기 어렵다 하면은 또 이 역사상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 한반도 또 넘보지 않을까. 예. 저는 자다가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 별로 이렇게 저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거 아주 그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냥 건성으로 별로 일본 좋아하세요? 저는요. 우리 왜 대답을 안 해요? 박사님께서 왜? 제가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나 다음 추석 연휴 인사하려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PD가 23분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네. 얘기를 거는데 별로 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여줘요. 하여튼 아베 총리는 1년 2개월만 중도퇴진 없이 자리를 지키면 통산 총리 재임 일수 2,887일이 되는 그렇죠? 내년 11월 20일 예. 가스타로 전 총리를 누르고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아베 총리님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됐어요. 저게 뭐 칠할 때까지 사세요. 이제 관심 기울여 주시는데 제 얘기에 그거는 이제 끝내고 네.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갑니다. 네. 청취자들도 이제 고향 가실 계획들 뭐 세우고 네. 부풀어 오르고 뭐 그러실 거고 우리 최평론가도 추석 인사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통영이란 처가에 내려갔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 결혼 안 하니? 취직 안 하니? 애 안 낳니? 집 언제 사?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일본, 얘네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추석 음식 과연 다 그게 드셔도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일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봅시다. 추석 음식 다 드셔도 예. 살 안 찌는 그 음식 다 드셔 살 안 찌는 그런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그때 추석 보내는 이제 특집 하거든요. 예. 그때 최유한 평론가도 오시고 또 노정열 선생도 예. 이제 오시고 개그맨 노정열 씨와 함께. 그렇게 하는데 그날 오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 이번 추석 때 통영 가셔가지고 예. 일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적폐청산을 해야 할 것인가 적폐청산에 대해서 가족이 결의를 했는지 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영 잘 다녀오시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